네,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행안부 권고안의 내용과 쟁점,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나온 행안부 경찰자문위의 권고안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부문입니다. 같은 경찰국이라고도 불리는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게 거의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경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어떤 비난이 일자 경찰청을 신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지금 30년 만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3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마 현재 어쩌면 이 반발하는 어떤 경찰들의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좀 민주적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부 입장이라 이거는 충분히 양쪽의 주장이 모두 좀 이렇게 경청할 가치는 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행안부 입장에서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소관 사무를 제대로 소행하기 위함이다. 근데 경찰에서 반발하는 입장은 32년 만에 후퇴하는 결과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4.19 혁명으로 인해서 1960년대 헌법 조항으로 들어가서 헌법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4.19 민주 이념은 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현재에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경찰의 중립화 가치는 역시 헌법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사례를 설명하면 이제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직조로 돼 있었죠. 치안국이 소속돼 있어서 치안국장을 통해서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활용해서 연거지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경찰을 배치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회방을 놓는 이러한 역사적 연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헌법 가치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경찰서장, 집합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이론화된 명령 체계는 과거에 경찰이 국가 억압기구로서 작동되었을 때 걸맞는 조직이다. 네. 지금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어떻게 된 게 행안부 장관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행안부 시행령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엇박자가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권한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권한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고요. 수사에 있어서도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는 타청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돼서 경찰청의 직무 감찰까지 또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통제 권한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사법 통제, 수사와 관련된 사법 통제는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사법적 통제 또는 시민에 의한 옴부ds만 통제 또는 언론에 의한 통제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거기서 행안부 장관이 나오느냐 네. 이런 의미에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어차피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건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경찰이 14만입니다. 14만 명. 거의 약 14만 명의 경찰을 지금 과거에 검수완박 이전에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들을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이 14만에 대한 경찰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뭐 법조계라든가 충분히 고민할 가치는 있다. 지금 이런 논의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수완박 이후에 비대해진 경찰 견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예. 대치를 하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대적 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정부 그 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16가지 그 관장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1991년도에 치안 사무를 빼내었던 거죠. 1991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그 논의가 그 있었습니다. 뭐 치안국을 설치한다든가 치안 사무는 여전히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박이 그 있었음에도 그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입법적 그 결단으로 이 치안 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제일 그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치안 사무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이 사무를 두려고 하는 이 의도 자체가 무엇이 있겠느냐. 뭐 이것에서부터 인사권도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동일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치안 사무는 이 경찰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라. 통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저께 나왔던 여러 가지 행안부의 그 대안은 사실상 법 정신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됨이 이제 원칙인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정치 세력이 경찰을 계속 두고 싶어하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찰 그 위원회가 정말 실효화될 수 있는 이 법 조항들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제외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불행하게도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이른바 그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뭐 이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의 그 입법적 그 과제로서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분명한데 어쨌든 법적인 평가로 보게 되면 치안 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지금 그 행안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 과제로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법 원리를 그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규칙이라든가 또는 뭐 인사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그 학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은 30여 년 전에 치안 사무를 배제를 했었는데 이거를 왜 다시 넣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0여 년 전 상황과 좀 많이 다르죠. 일단 시민사회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수준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 또 뭐 우리 언론의 어떤 견제 기능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뭐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어떤 경찰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거의 기대하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런 어떤 어차피 지금 명확한 것은 이제 경찰의 권력이 그 늘어난 거는 명확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견제 방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찰국이라고 얘기는 나왔지만은 경찰국은 뭐 입법 사안이고 여러 가지 그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검찰 같은 경우도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사회에서 뭐 어느 정권이든지 10만 명이 넘는 경찰을 이용을 해서 국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경찰을 활용한다. 이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들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내지는 이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제 권고안도 이걸 당장 입법하자 실행하자 이것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서 지금 경찰들의 좀 뭐 약간 불만이라든가 항의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이 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어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충분히 견제와 어떤 통제 방안이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권고안 내용을 보면요.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권고가 나왔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것도 이제 동일한 맥락인데요. 네. 그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휘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겠느냐.
이런 이제 직접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논의 자체가 사실은 1991년도에 이미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이와 같은 지휘 규칙을 설정하게 되면 지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찰청 외청의 의미 자체가 결국은 실효가 된다라고 해서 똑같은 논의가 사실은 3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법무부에는 이제 검찰국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법이 1994년부터 쭉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정부 조직법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그 내무부의 치안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컸다. 네. 공안 통치에서부터 그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헌법 정신으로 이제 바꾼 것이고요. 또 역사적 연원을 보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때문에 검찰국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이러한 이제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보장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달리 아주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여전히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함께 갖고 있는 막강한 신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통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제1성으로 주장했던 검찰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검찰청의 예산권과 독립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확보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의 입증이고요. 또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찰은 독립성을 계속 보장해주고 어떠한 연유에서 행안부는 없었던 것을 통제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국가기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도 지금 노정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인사재청권을 실질화해서 경찰 인사를 조금 더 투명하게 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수사에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이든 경찰의 지금 확대된 수사 권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라도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걸 떠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특사경이든 어떤 수사하는 데 있어서 권력에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 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해서는 보장돼야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 권력 내지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누구든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는 통제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행안부 장관의 인사재청권의 실질화 부분도 결국은 이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누군가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재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의 경찰 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이것도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법이죠. 첫째 총경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행안부 장관은 이제 재청권이 있습니다. 재청 임명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절차를 밟고요.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재청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사실상 몰각하고 무시하고 따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행안부 장관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항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위 경찰 공직자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저께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경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경찰서장급이고요. 그러면 지금 총경급 이상으로 인원을 추산해 보게 되면 한 700명, 800명이 되는데 결국은 인사권자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800여 명의 경찰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경찰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0으로 수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식물 경찰청장이 그 될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추천위원회의 그 목표 그 자체는 어떻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네. 경찰청장까지 사실상 겸임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영향력은 약화가 되고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약간 생각이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의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이 뭐냐면 경찰의 어떤 지위를 거의 지금 검찰 수준으로 거의 어떻게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검사의 어떤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다 법무부 장관이 하고 다만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이제 뭐 물론 검찰총장 검찰 산하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도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은 있어야겠죠. 근데 과거 경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경찰청장의 뭐 인사에 대해서 특히 그 중앙 간부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너무 경찰청장이 좌우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 경찰청장이 때로는 너무 권력과 밀착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된 적도 많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경찰 현장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너무 되게 바람직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경청을 하고 반영할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겠다면 누구의 통제를 받겠다는 건가? 그럼 대통령이랑 직접 통제를 받겠다는 건지 사실 그런 외청은 없거든요. 전부 다 어디까지나 행정각부의 장관, 모든 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찰은 이 장관으로부터 일체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는 경찰분들께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사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내용도 있는데 그동안 경찰대 출신만 고위직을 독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것하고 지금 뭐 행안부에 뭐 공무원하고 뭐 연동 관계가 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안 중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순경 출신에 대한 특정 고위직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뭐 이런 것은 뭐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해볼 만한 것이고요. 뭐 이것을 뭐 일부에서는 뭐 당근책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뭐 당근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경찰 조직 전체를 조금 뭐 폄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현장에서의 경찰관들도 지금 뭐 이런 접근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하위직 출신도 고위직으로 됐을 때 지금까지 논의됐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이 정치 경찰의 그 발생 가능성, 뭐 그것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뭐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공정성, 조직 공정성에 그 근거한 뭐 투명한 절차로 인사가 그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력 본위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 외적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그 과거의 인사의 그 편향성을 그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뭐 어제 오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그 사항도 뭐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 바꿔 얘기하면 이제 시한 정감 인사가 이렇게 뭐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의 네. 그 의구심에서부터 물론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그런 대통령실의 입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즉 조금 더 얘기되면 지금 상태에도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지금 그 1년에 일주일 사이에 생겼던 이 행안부 권관에 대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조치나 보이지 않는 응징이 아니었나 뭐 이런 또 의구심도 있는 뭐 이런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인사추천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증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그 나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경찰의 정치 중립화의 가치는 헌법 정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고위직 인사 발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청의 입장은 우선 실무자의 실수였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게 좀 변명이 좀 설득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이게 무슨 어떤 뭐 일선 간부들 인사도 아니고 이게 사실 치안감 정도의 인사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 최상위층, 최상위 고위급 인사인데
이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보직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게 권력 간에 내지는 행업 정부와 경찰청 간에 뭐 갈등이 빚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경찰청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좀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에 대해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뭐 징계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위직 징계 요구권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법 논리로 보게 되면 그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을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그 대신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그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논의 자체는 이렇게 동일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기관의 그 장은 전체 조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령이 보장이 되고 영이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탄핵과 해임이라고 하는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럼 행안부 장관이 일정한 문제가 됐을 때는 징계에 관한 규칙이 없어서 총리령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논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앙기관의 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이러한 징계 규칙이 아니고 이른바 해임과 또 탄핵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그 보통의 원리인데 유독 경찰청장에게만 징계 요구권을 제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또는 일선적인 이런 명령 체계를 계속 장악해서 뭐 유지하고 싶은지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것이죠. 네, 자세한 징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논리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렇게 된다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도 영향을 갖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뭐 지난 정권에도 경찰청장은 아니지만 그 지난 정권에서 사실 현재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징계를 의결까지 했고요. 그거에 당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많은 어떤 국민이라든가 언론의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징계 추진 자체에서. 네. 그럼 그 정부가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 어떤 검찰총장을 징계를 밀어붙인 건데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는 왜 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있는데 경찰청장은 없느냐? 왜냐하면은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신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찰청장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해임이나 탄핵사에 이르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같은 청장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경찰청장의 지위 만약에 권력이 경찰청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이면 다시 또 국민의 반발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의 어떤 정치적 책임 내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조직이든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제할 기구는 필요하다. 이 전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양쪽의 시속 게임 아니냐 그런 의혹도 좀 있거든요. 본질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경찰의 통제가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지 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 민주성에 합당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국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논의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국민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현장에서 경찰과 국민 사이의 접점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국민이 경찰에 대해서 신변 요청을 해도 왜 현장에서 겁을 먹고 힘없이 빠져나가는지 이것에 행안부 장관이 고민을 갖고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에 방점을 가져야 국민들이 예. 사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이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지원과 보호와 안정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제 관련돼서는 제도로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경찰 자치에 관한 것도 여전히 있는데 지금 자치사무와 경찰 중앙사무가 상당히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그 적정한 제도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행안부의 자문위가 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헌법 정신에 반한 시행령으로 통제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국민은 없는 이러한 논의 때문에 일반적인 비평도 함께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대통령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검찰 고위직 인사할 때 이거 지금 민정이 관여하는 건지 누가 관여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법에서 뭐 정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이 어떤 부적절한 통제가 있으면은 장관 더 나아가서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의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람직하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경찰 인사가 굉장히 인사위원회라든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경찰 조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순경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의 어떻게 보면 경찰의 가장 중요한 핵인데 항상 이분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뭐 경찰대라든가 경찰 간부라든가 아니면 고시 출신들 이 특정 조직 내에서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90%를 넘는 일선 순경 출신의 경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보다 대승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경찰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